한국은 거대한 군함 수만 톤을 물리치기 위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다. 수만 톤에 이르는 거대한 군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도입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함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린 항공모함 같은 함선들을 격침하기 위해서 강력한 탄두를 사용하며 크기도 큰 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로 급격히 해군력을 팽창하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대응하기 위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조차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저지하는 용도로 사연장 함대함 미사일에 이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그중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은 작년 시험에서 마하 8의 속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리 천하무적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도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지르콘 미사일을 2018년 개량을 완료할 키로프급 핵추진 순양함 나기모프함과 2022년 전면 개수를 마칠 표테르 벨리키함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핵추진 순양함에는 최대 80발의 리즈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자 고민거리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아음속 대함 미사일 ASM-1과 ASM-1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음속 대함 미사일은 느린 속도 때문에 요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3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고 작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 실사격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ASM-3 체원을 살펴보면 발사 중량 900kg, 길이 6m, 최대 속력 마하 5, 사거리 200km를 자랑합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을 2019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약 ASM-3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중국이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한다고 해도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을 상대로 국지분쟁을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현재 저렇게 빠른 대함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중국은 이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 이처럼 우리나라 주변국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경우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에 탑재해왔으며 2003년 이후 자체 개발한 아음속 대함 미사일 SSM-700K 해성을 운영하고 있지만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해성은 현재 우리나라 해군을 대표하는 대함 미사일로 차기 구축함에도 장착될 예정이지만 가격도 약 20억 원으로 하푼에 비해 2배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을 주도로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그 실체와 존재가 일부 언론에 의해 처음 밝혀졌으며 작년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자세한 재원은 알려진 게 없지만 전장은 6.6m 이하, 최대 직경은 53cm, 발사 총중량 1.5톤, 사거리는 고고도 550km, 적어도 300km,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3 이상 수준입니다. 또한 스텔스 성능으로 적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ESM 추적 모드와 IIR CCD 카메라로 적군함의 치명적인 부분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스펙이라면 사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까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스펙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불금 사업 당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부터 기술료와 자문료를 받고 러시아의 항모 킬러라 불리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야혼트 관련 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기 대함 미사일 성능은 야혼트와 비슷하지만 크기와 무게는 줄어 소형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형화에 힘을 쏟은 이유가 아무래도 장보고 3 잠수함 수직 발사기에 탑재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일본의 사실상 항모 이즈모함도 전혀 두렵지 않을 듯합니다. 2. 러시아 BMP-2를 BMP-2M 비레자크 개량형 확득 시작. 러시아가 보유 중인 BMP-2를 BMP-2M 비레자크로 개량한 신형 보병 전투 차량의 획득을 시작했다고 IHS-JEAN이 2019년 6월 28일 보도했다. IHS-JEAN은 2019년 6월 25일에서 30일 사이 모스크바 인근 큐빙크에서 열리고 있는 아미 2019에 참석한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017년 가을 540대의 BMP-2를 BMP-2M 비레자크로 개량하는 계약을 체결했었고 최근 70대를 이미 납품받았다고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은 밝혔다. BMP-2M 비레자크는 길이 6.73m에 폭 3.15m, 높이 2.45m의 전투 중량이 16톤이고 승무원은 3명이다. 하차 보병 7병이 탑승한다. 전투 중량이 16톤에 불과하여 대형 수송기 또는 헬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하다. 허겐메슈 제바두 JSC가 설계와 개발을 했으며 기동성과 대전차 화력이 대폭 향상된 모델이다. 화력 체계의 개량은 KBP 인스트루먼트 디자인 뷰어로우가 담당했다. 차량의 상부 포탑에 9M133 코넷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통합한 비레자크 전투 모듈을 장착했다. 상부 포탑은 EA-42 30mm 기관포, 7.62mm PKT 동축 기관총, AG-17 30mm 자동 유탄 발사기 등이 탑재된 모듈 시스템이다. 30mm 기관포는 분당 발사 속도가 500발이고 7.62mm 기관총은 분당 발사 속도가 2000발이다. 30mm 자동 유탄 발사기의 분당 발사 속도는 250발이고 최대 사정거리는 1730m이다. (30mm) 기관포는 보관정 장치, 탄도 계산 컴퓨터, T1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적용되었고 DPK-3-42 포수 조준경이 탑재되어 명중률을 대폭 향상시켰다. 주야 구분 없이 최대 사거리는 5000m이고 유효 사거리는 3000m이다. 자체 장갑은 부가장갑으로 12.7mm, B3232탄과 히트탄두를 갖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한다.
엔진은 사행정 6기통인 UTD-23 디젤 엔진이며 최대 출력이 360마력이다. 톤당 마력이 22.5hpt다. 최고 주행 속도는 도로 기준으로 65km/h이고 수상 주행 속도는 7km/h, 항속 거리는 600km이다. KBM2 공기조절 장치가 탑재되어 고온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승차 인원에게 쾌적한 온도를 제공한다. 이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BMP2를 운용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6월 처음으로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즈 2010에 공개되었고 2012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KADX 2012에서도 전시된 적이 있다. 2015년 템페이에서 열린 컴프리헨시브 시큐리티 엑시비션 2015에서는 기동 시범을 보인 적도 있다. 아프리카 알제리가 360대의 BMP2를 BMP2M 피레자크로 개량하는 주문을 한 것이 최초의 양산 주문이다. 이후 인도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693대의 BMP2EK를 BMP2M 피레자크로 개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가 2017년 BMP2M과 BMD2를 합쳐